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8월 다섯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는 화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서면 주민위원회, 지역구 시의원, 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해 화서면 일원에 활용 시민센터 정비, 화서 복합 행정 복지 거점 조성, 거점 및 배후마을 서비스 기반 확충, 주민 자립성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화서면은 상주시 농촌협약 발전 방안에서 제시된 서부생활권의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결하고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화서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 생활권의 생활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시 북문동에서는 말복을 맞아 북문동 서군도의 대표 정운석 씨와 함께 관내 경로당 19개소를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번 나눔은 올해 유난히 길고 더웠던 폭염으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안부를 살펴주고 시원한 수박까지 나누어 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덕분에 더위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출향인 이성원 씨는 상주시 화북면 청화산 휴게소에서 입석일리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영조경건설 대표 이성원 씨는 화북면 입성리 출향인으로 청주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고향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성원 대표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마을 주민들께 말복을 맞이해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주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진로특강 내일의 지호락을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내일의 지호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직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과 실제 업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한 진로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여러 직업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직업 분야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1회차는 남시연 강사가 AI와 미래 직업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 세계에 대해 소개했으며 2회차는 표형제 성우가 성우의 세계를 주제로 성우가 되는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3회차는 퍼스널 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자신만의 이미지와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진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공건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인 실버카 밀고 어디든지 가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10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실시한 특화 사업은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해 진행하고 있는 함께 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 배분금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건면 특허 사업인 실버카 밀고 어디든지 가고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된 행사로 관내 보행 기능이 정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성인 보행기를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제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산초등학교 농구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16명이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열린 2026 전국 유소년 하모니 농구리그 챔피언십에 참가해 값진 경험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산초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은 챔피언십부와 챌린저부에 참가해 5일간 총 9경기를 치르며 전국 각지의 유소년 농구팀들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회의 바쁜 일정과 연이은 경기 속에서도 학생들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챌린저부에서는 산산 U10, 3학년 4학년 6명과 상산 U11, 5학년 7명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상산 U11은 예선에서 서울 삼광초를 65대 36으로 꺾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도림초와의 경기에서는 32대 54로 패하며 22점 차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상산 U11 선수들은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8강에서는 엔드원을 61대 60으로 한 점 차로 꺾었고 4강에서는 인천 송림초를 76대 39로 크게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상대는 예선에서 22점 차로 패했던 대구 도림초였습니다. 상산 U11 선수들은 예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놀라운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대구 도림초를 65대 42, 23점 차로 꺾고 챌린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예선에서의 22점 차 패배를 결승에서 23점 차 승리를 뒤집은 이번 결과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농구가 단순히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나 키만으로 결정되는 스포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팀워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다면 경기의 흐름과 결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이 음성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강 사이클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올 시즌 국내 주요 전국대회마다 우승과 준우승을 거듭하며 꾸준히 정상권을 지켜왔는데요. 이번 음성 전국 사이클대회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는 음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사이클연맹과 충청북도 사이클연맹이 주관했으며 2026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충북 음성군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남녀 15세 이하부와 18세 이하부, 남녀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이번 대회에서 독주 경기 1위, 개인 추발 2위, 단체 추발 1위, 1랩스 1위, 단체 스프린트 2위, 스크래치 1위, 포인트 1위 등 전 종목에 걸쳐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전재효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박예빈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종합 우승과 함께 감독 선수 부문 최고상까지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은 물론 지도력과 팀워크까지 모두 인정받으며 상주시청 사이클팀이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강 실업 사이클팀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의 독보적인 성과는 올 시즌 대회 성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3.1절 기념 도로 사이클 대회와 2026년 창녕 투어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에서 각각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고 제64회 경상북도 도민세전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이번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상과 최우수 감독상까지 석권하며 대한민국 최강이라는 명성이 결코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성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상주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제80회 전국 추계대학 테니스 연맹전 겸 제38회 추계회장배 테니스 대회가 상주에서 열립니다. 한국대학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테니스연맹과 상주시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교 테니스 선수와 감독, 코치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대회에서는 남녀 개인전, 단식, 복식과 혼합 복식, 남녀 단체전 등이 진행되며 전국 대학의 우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과 안전관리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 숙박, 외식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오는 9월 29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상주시 시의회 통합청사 건립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상주시 시의회 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 앞서 시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상주시에서는 지난 8월 20일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과 시도의원,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며 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 설명회에 이어 패널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주시는 시민이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패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이 가능한 상주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상주시는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도 추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수기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의 시민소통함을 통해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간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 의견을 상시 청취할 계획입니다. 옥산초등학교 4학년 강민찬 학생이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일에서 21일 열린 4학년 이하부 개인 복식 경기에서 강민찬 학생은 타 학교 학생과 팀을 이루어 4강에 진출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어 열린 4학년 이하부 개인 단식 경기에서도 강민찬 학생은 정확한 공격과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동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상주소방서의 기고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며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와 성묘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벌쏘임과 예초기 사고, 뱀 물림 등 각종 안전사고도 잇따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벌초와 성묘에 앞서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가을철 산과 들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가운데 하나가 벌쏘임입니다. 이 시기는 벌의 활동이 왕성하고 벌집의 규모도 커지는 만큼 벌초를 시작하기 전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이 나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뱀 물림 사고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산이나 풀숲에서는 긴 장화나 등산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벌초를 시작하기 전 막대기 등을 이용해 작업을 할 주변을 미리 살펴보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호환경과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 전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작업 중에는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튀어 주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 후 예초기를 사용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순간적인 방심과 판단 착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는 마음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초와 성묘길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업 전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기본을 지킬 때 벌초와 성묘길은 더욱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벌초와 성묘가 평안한 추석의 시작입니다.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바랍니다. 상주소방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주경찰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의 고령화율이 38%를 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지구대에서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야광토시 등 홍보물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방활동 내용으로는 야간 통행 시 우측 통행과 밝은 옷차림,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도로 무단횡단 금지, 전동차 안전 운행 등을 당부했으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취약 지점의 거점 근무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112 순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청년회의소는 드림스타트 대상 20가구 31명 아동을 위해 약 200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후원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8월 22일과 29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주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 7종을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주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찾아 밑반찬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아동과 가정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8월 25일 교육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소진품 쌀 활용 떡 제조 과정 교육 개강식을 농업기술센터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통 떡의 맛과 의미는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통은 새롭게, 우리 쌀은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곶감과 미소진품 쌀을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교육생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활용되는 미소진품 쌀은 농촌재능청이 육성한 최고 품질 벼 품종으로 쌀알이 맑고 투명해 떡으로 만들었을 때 뽀얗고 깨끗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5.8%로 낮아 전분의 수분 흡수와 점착성이 우수해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의 떡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식은 후에도 전분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떡의 찰기와 말랑한 식감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상주곶감의 달콤한 풍미를 담은 곶감 설기, 감단자를 비롯해 선물하기 좋은 매화떡, 아롱이 다롱이, 전통의 멋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두텁떡과 화전,
SNS에서 눈길을 끄는 카스테라 호박인절미, 잎새마리떡, 풍요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송편과 조개송편 등 총 10종의 떡을 배웁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경북 전문대학교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20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경북 전문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전공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월 23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진학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과 체험 프로그램 역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직접 경험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경북 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호텔 외식학과, 사회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군사학과, 그리고 소방안전공학과를 방문해 각 학과의 전공과 특성, 관련 진로 분야를 알아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실제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전공을 직접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평소 막연하게 생각했던 대학 진학과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상주시 소재 이원 물류창고를 방문해 물류센터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에는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8명이 참여했으며 대형 물류창고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상주소방서는 물류창고 내부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원활한 피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는 다량의 물품이 집적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와 급격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자율적인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